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12번째인가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네요. 금요일날 제가 그 화면 자동 회전을 안 해놓고요, 가로로 이렇게 해갖고 방송했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그 화면이 가로로 찍었는데 세로로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방송을 보시고 그걸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하다 말았거든요. 돌릴 수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이라든지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근합니다. 출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순 고향 형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가서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식은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서 자주 뵙고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하는데요. 가서 찾아뵈야 되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어제죠? 어젠가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났죠? 우리나라가 금둘, 조금 성적이 안 좋습니다. 금둘, 은 다섯, 동 둘로 종합 14위 했더라고요. 제가 14위요. 저 앞차는 그냥 지금 쓰지 않고 그냥 갔네요. 저는 지금 27초 남았는데요, 한번 지키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횡단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신호를 쓸 때는 사람이 지나건 안 지나건 꼭 쓰셔야 되고요. 빨간 불일 때도 화면이 쪽이 거치대가 안 나오게 좀 조정해 봤습니다. 빨간 불일 때도 일단 섰다가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나 이런 거 보고. 7월 12일부터 단속입니다. 오늘 청주 날씨는요, 햇볕은 좋네요. 그런데 춥습니다. 약간 옷 든든히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 2-3일 된 뉴스죠. 오늘 23일부터 브랜드별 치킨, 햄버거 값 등 외식 가격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일부터 치킨, 햄버거 등 주요 외식 품목의 브랜드별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외식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자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12개 외식 품목의 프랜차이즈별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품목은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짜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으로 12개다. 모든 음식점이 가격 공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운데 상위 업체의 주요 메뉴 가격을 공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인쇄해서 읽으니까 참 좋네요. 전에는 핸드폰에 갤러리에 저장된 거를 보고 읽으니까요, 글씨도 적고 그래갖고
확대해서 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못 읽는다든지 이런 거 있었는데 오늘은 인쇄해서 보니까 좋네요. 오늘은 청주에 제가 무심천 역사 유래도 알려드렸고, 성화동이 왜 성화동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알려드렸죠.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청주에 그 국보제약 국보로가 있습니다. 국보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보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뉴 사직이동 직능단체 일동이 설치해 놓은 거네요. 국보로 이야기. 국보로는 청주가 고향인 국보제약이죠. 국보제약이 지금 이쪽 사직동에서 송정동 폴리텍 대학 앞으로 이전해 갖고 거기 공장이 있습니다. 국보제약이 지금 현. 국보로는 청주가 고향인 국보제약 창립자 안석원 님께서 1968년 봄 서울 마장동에서 의약예품 살서제네요. 살서제 지약 등을 생산하던 공장을 이곳 사직동 허허벌판에 옮겨와 지역 최초의 제약회사로 운영하였으며,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국보제약 골목이라 부르다가 국보로로 유래되었고, 이 마을에서 청주의 향토기업으로 성장하던 국보제약은 1983년 청주산업단지로 이전하였지만 현재도 모충로에서 사직동 변전소에 이르는 도로를 국보로라고 부르고 있음. 사직동 변전소까지가 국보로네요. 저는 이 국보제약 사거리 농협이 있는데 그쪽 거기까지만 국보로인 줄 알았더니요, 저쪽 의료원 밑에 변전소 있죠. 그쪽까지 국보로로 되네요. 국보. 저는 그 사직동 국보제약 사거리요, 국보로고 사거리에서부터 변전소 가다 보면은 양쪽에 사직동 두산이구 아파트 뒤쪽에 전집이 여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전집 골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알았네요. 변전소까지가 국보로네요. 변전소까지. 국보로는 변전소까지 부르더라도요, 거기가 전집이 많죠. 거기가 청주에 전집이 그 몰려있는 데가 그쪽이 여러 가운데 갖고 거기 전집 골목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거기도 국보로라고 치네요. 자극까지. 지금도 아침 출근길에 약 300m 전방에 선거 50km 구간입니다. 유세원들이요, 운동원들이 개신호거리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네요. 전에 한번 제가 그 천안서도 그렇고 유세버스 사고로 2명이 돌아가셨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버스 밑에 그 물건 실는 거 있죠, 적재함. 거기다가 설치했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했는데요.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요, 거기다 설치했더라고요. 저는 그 버스 실내에다 설치하고서는 창문을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줄 알았더니요, 그 버스 적재함 밑에 저희들이 이제 버스 타게 되면은 시외버스라든지 이런 거 타게 되면 밑에 그 짐 그런 거 실는 데 있죠.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불법 가져온 거예요. 이게 구조변경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있거든요. 차량이 출고됐을 때 그 중량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 갖고 불법
구조 변경을 하면은 꼭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잘못된 게 해오던 거 관습이라든지 뭐 관행, 이게 불법인데도 관행이라고 정치인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구조 변경 승인을 안 얻은 거고요. 전광파 적재한 문을 열으면은요, 전광판이 가리고 또 필름으로 후보자들 이렇게 필름으로 차에 붙여놓죠. 그게 또 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변경 안 했는데다가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거를요, 후보 사진 이런 거를 열으면은요, 차를 버스로 세놓고 약 300m 전광판을 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틀으면은 적재함을 열으면은요, 그게 가리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차량 겉에다가 필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틈 사이가 없어갖고서는요,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거기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요, 손잡이 부분까지도 완전히 밀봉돼 갖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적재함을 올리면은 전광판도 안 보이고 가려갖고 후보자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요, 올릴 수도 없고, 제작업체에서는 방송할 때는 그걸 올리라 했는데 보니까 그걸 올리면 가려요, 전광판도. 그래서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제작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적재함을 완전히 일산화탄소가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게끔 완전히 밀봉해 갖고 일산화탄소를 차 밑바닥 쪽으로 어디로 빼갖고서는 나게끔 해줬으면은 이런 불행한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참 여러가지 우리가 그냥 전문가 아닌 이런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구조변경도 아는 것도 그렇고 조금 세심하게 안 해갖고서는요,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죠. 교육감 지금 사창 사거리인데요, 여기 좌측에도 교육감 후보의 프랑카드가 달려 있는데요, 참 제가 직접 경험한 거지만은 잠시 후 신호와 속도 위반 교육감이 시속 이건 제 50km 구간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교육감 후보로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온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참 우리나라 들어가는 게 참 안 좋습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치면은 참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말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속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에 그럴 것이야. 여기도 사청사거리도 대통령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후보가 나와서 연설하고 있네요. 후보가 11명인가 나왔나요? 지금 벽보 붙은 게.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깨끗해지면은
힘이 없어갖고 못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얼른 선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업은행 사거리죠.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지금 사천동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포토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토홀이 있는데도요 요즘은 바로바로 땜질 안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전에 눈이 오면은 몇 년 동안은 눈이 잘 안 오는데 올해는 눈이 많은데 청주에 전에 눈이 오면은요 한 10시나 얼마부터요 제설 차량이 다니면서 일찌감치 그 염화칼슘이라도 이런 거를 뿌려갖고 참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눈 안 오다 보니까요 눈이 안 오니까 시에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인원을 대기시켜 놓고 인건비는 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눈이 안 오니까요 제설도 안 오는데 인건비는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이거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눈이 올 때만 제설 차량을 운행하는 걸로 해갖고 바꾸니까요 그분들이 여기에 적을 수가 없죠. 계속 뭐 한 달, 두 달이라든지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없죠. 눈이 올 때만 제설 차량을 운행하니까. 그래서 뭐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언제 될지 모르고 한 달에 몇 분 일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요 눈이 와도 전처럼 제설이 안 되더라고요. 잘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글쎄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분들은 수고하시고 시에서는 비용이 들어가지면은 그분들이 100을 쓰고 오셨다면은 사고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차 사고 나서 인명사고라든지 아니면 차 부서져서 그 손해라는 거 이런 거는 수고하신 분보다 수고하신 분들의 그 한 거보다는 훨씬 많을 텐데 어떤 그 적당한 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그래도 많이씩은 안 해도 청주도 눈이 자주 오네요. 날씨도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찬바람이 계속 있어갖고 날씨가 계속 춥네요. 목요일쯤이면 풀린다 그러죠. 여러분도 감기 그런 거 걸리지 않게 전방에 주정차 위반 따스하게 단속 구간입니다. 입으시고요. 지금도 보면은 포토홀이요 있어요. 이게 지금 얼른 떼어주고 그래야 전방에 혹시라도 사고 사고라든지 다발 아니면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안 떼우고 있네요. 지금 여기는 농수산물 시장 상거리인데요. 농수산물 시장이 옮겨가죠. 이게 어떻게 확정됐나 모르겠네요. 저기 옥산 쪽으로 이전한다고 전에 말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전방에 아직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0m 전방에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방송하면서 내비를 끄고 온다는 게
그냥 왔네요.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중에 카톡이 오면은요, 카톡 그 소리가 안 나고 진동으로 되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중에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약간 전방에 적어졌다가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되더라고요. 여기는 신봉사거리고요. 여기 왼쪽에 바로 뒤쪽에 백제 유물 전시관이 있죠. 제가 그 전에 그 서문동, 청주영은 서문동 삼겹살 거리죠. 옛날에 서문시장이라고 했었는데 홈플러스 뒤에요. 거기 가도 그 서문신협의 청주 뭐 먹거리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 전에 제가 찍어놓은 건 있는데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뭐 청주 구간입니다. 시내 시간 될 때 다니면서 전방에 청주 어린이 구석구석에 대해서 보호구역입니다. 소개할 거 있으면은 준비했다가 전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게 여기 지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요건 제2 운천교입니다. 제1 운천교는 사직동과 영동 연결하는 흥덕대교 바로 우쪽에 있습니다. 흥덕대교와 청주대교 사이에 그 제1 운천교고, 지금 제가 지나는 길은 제2 운천교입니다. 신봉동하고 내덕동하고 연결해주는 다리죠. 여기도 내덕동 방향에서 신봉동 쪽으로 오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내덕동에서 다리 쪽으로 오면서 약간 우측으로 와야 차선이 됩니다. 직진으로 오면은 안 됩니다. 약간 우측으로. 요즘은 표시 잘 해놨죠. 좌회전할 때도 요선 따라서 좌회전하라, 이렇게.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초록색 선을 따라가시오. 고속도로 이런 데도 돼 있고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로 하면은 사고 났을 때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저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고 났을 때는. 그러면 뭐 2차선서 좌회전할 때도 그렇고요, 우회전할 때도 그 자기가 차선을 지키면서 가야죠. 여기 앞에 차도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요 앞에 흰색 차가요 제 앞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저는 4차선인데요 저는 직진 차선 3차선에 있고, 1차선은 좌회전이고요, 2차선 3차선은 직진이고, 4차선은요 직진 우회전 차선이거든요. 저기서는 굳이 뒤에서 빵빵거리면 4만원입니다. 뒤에서 저런 직진하고 우회전 수 있는 차선에서 앞에 차가 서 있다고 뒤에서 빵빵거리면 4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비켜줘도 됩니다. 저 비켜준다고 아까처럼 제 앞으로 나왔다가 사고 나면은요, 그렇게 그 비켜준 사람만 손해입니다. 저 차선 4차선이요 우회전하는 차선이면은 절대 거기 서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직진하고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이면은 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제 앞으로 3차선으로 제 앞으로 나왔다가 사고 나면 저분만 손해입니다. 햇볕은 좋네요. 바깥은 찬데. 충남, 서산, 대산, 오지리 장선순 형님께서는 요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굴수하거나요 요즘요? 바지락하고 김도 그쪽 아직 하시죠? 자주는 못 갑니다. 겨울 되면은 전에 생각나네요. 꽃동산에서 그 바다에서 조개 그런 거 잡아다가 막걸리 먹던 생각나네요. 그게 맛조개인가요? 약 300m 비드란 거요.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그거 사다가 30km 구간입니다. 삶아갖고 막걸리랑 먹고 그랬었는데요. 전에 그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그 기물 양식하다 보면은요 염산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전에 염산을 안 쓰면은 그 성장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게요 김한테는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염산을 쓴다는데 저 같은 경우 한번 그 염산을 쓰고 아는 김을 사서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이영돈 PD인가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고 조미료 이런 거 안 넣고선요. 그게 우리 그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시골에서는 다 전에 뭐 유명한 조미료도 있죠. 미 뭐도 있고 두 개 다 미자 들어가네요. 하나는 풍자 들어가고 하나는 원자 들어가는데 그 전에 보면은 그 풍자 들어가는 거는요 식당서 주로 쓰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원자 들어가는 거 너무 싸요. 그래갖고 풍자 들어가는 거 식당서 주로 쓰고 그러는데요. 전에 시골서는 생선 뭐 이런 걸로 해갖고요. 멸치라든지 다시마 이런 걸로 해갖고 다 그 조미료 안 쓰고 다 음식을 해도 맛있었거든요. 시골에서 전에는 뭐 질겅이 그런 거 먹지도 않았죠.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널려 있는데도요. 전방에 먹지도 과속 않고.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기억으로는요. 개복숭아도 많았었고 돼지 감자도 그렇고 많은데 지금은 그게 어디에 좋다 그러니까요. 여주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다 건강식품으로 돼 있어요. 건강식품.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주정차 오늘 또 위반 두서없이 단속 얘기했는데요. 구간입니다. 전에는 그 도시 사시는 분들이요 시골 와갖고 주인 허락 안 받고 냉이도 캐가고 산에서 뭐 저기 뭐야 송이 이런 것도 채취해갖고 뭐 버섯 이런 것도 채취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큰일 납니다. 버섯 많은 송이버섯 이런 데 많이 나는 데는 거기에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함부로 그걸 채취하면은요 전에 그 막 산 주인이 신고해 갖고 그리고 등산 가시는 분들이요 등산 하시는 건 괜찮은데 등산 하시면서 버섯 이런 거를 채취해 갖고 내려오다가 경찰에다 신고도 하고요. 이렇게 갖고 단속돼 갖고 보니까 배낭에 버섯 그런 게 많아요. 그래 갖고 30만 원인가 얼마를 과태료인지 해간 부과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시골에 가서도요 냉이 이런 거 달래 이런 거 함부로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장선순 형님이 계시지만은 바다에 가서도 요즘은요 전에는 외지 사람이 와갖고 저녁에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낙지도 잡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마 그 면허 뭐 굴밭이라든지요, 양식장, 굴양식장이라든지 아니면 바지락 양식장이라든지요. 전에는 저희 동네 그 고천계 장선순 형님이 사시는 고천계 앞에다가 옛날엔 백합도 양식을 했었죠. 백합을. 9시입니다. 그런 거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됩니다. 어민들이 그 수입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외지 사람들이 와갖고 채취하면은 그만큼 현지인들이 수입에 영향이 있고요. 사실은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요, 굴이라든지 조개, 낙지 뭐 이런 게 하나의 그 큰 수입원이 되거든요. 그거를 채취해 갖고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요. 함부로 양식장은 양식장뿐만 아니라 양식장은 특히 저거고요. 양식장 아니더라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어느 또 사무실에 왔네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신 장선수님, 김오나님 감사합니다. 궁금하시고 하실 말이 있으시면요, 아니면 보시고 이런 점이 추가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면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을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